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미국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고 또 트럼프가 계속 지정학적인 어떤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안도하기는 좀 분위기가 애매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 두 번째 목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따른 어떤 변동성, 이게 이제 오후장의 시장을 흔드는 그런 요인이었고,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내다 보니까 장중한 때 4,600포인트를 넘기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죠.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이제 오늘 매도를 했고, 장중 내내 일관성 있게 매도를 했거든요. 특히 전기전자, 금융, 뭐 IT 서비스 이런 종목군들을 매도하면서 지수가 좀 눌리는데, 예, 뭐 시원스럽게 오후까지 이제 플러스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이제 그런 수급 구도가 됐고, 뭐 SK하이닉스 신고가 가고 조선, 방산, 제약, 통신 장비 이런 종목들이 오르긴 했지만 오늘도 여전히 하락 종목 수가 많아서 코스피 지수는 10거래일 연속해서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보다 많은, 예,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투자들 체감적으로는 시장 되게 안 좋다라고 느끼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좀 플러스 나고 대만이나 일본은 하락이 됐거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잖아요. 예, 뭐 중국이 일본에 수출 통제한다, 뭐 히토류 통제한다 등등의 어떤 이런 이슈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일본 투자자들이 조금 불안해하는, 예, 그런 모습이 있고, 뭐 대만 같은 경우는 뭐 차익 실현, 워낙 TSMC가 크게 올라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어떤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오고, 또 대만도 지정학적인 어떤 이슈도 일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쉬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면서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보면 좀 쉬어가는, 예,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뭐 장 초반에 조금 눌렸다가 삼성전자 실적 보고 SK하이닉스는 더 좋겠네 이렇게 되면서 하이닉스가 쭉 밀고 올라가면서 장중한 때 하이닉스 주가가 5% 넘게 이제 상승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올라갔다가 이제 오후 한바탕 10시 이후에 한번 밀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또 한번 밀고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거의 보합, 예, 제자리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만 이제 이번 주 특징이 3거래일 연속해서 100포인트 정도, 뭐 130, 130, 거의 100, 한 95포인트 정도 정확하게는 이 정도의 장중 변동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는 어쨌든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거래일 연속해서 플러스 내고는 있는데 장중의 변동성이 100포인트가 넘게 나고 있다라는 건 2% 넘는 변동폭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매도가 좀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매도도 만만치 않은데 그걸 받아내는 쪽이 있다 보니까 이제 밀리진 않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법 큰 규모의 매도가 3거래일 연속해서 나오면서 장중의 변동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이런 거예요. 예전에 뭐 놈놈놈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거기 뭐 사는 땡, 파는 땡, 단타 치는 땡 이렇게 지금 세 가지로 시장이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번 주 내내 특히 이제 단타 치는 땡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수의 어떤 변동폭이 커지는, 예,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4,400 이때까지는 단타가 되게 심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4,400 넘어가면서부터는 이게 진짜 5,000이 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 이런 게 겹치다 보니까 이제 변동폭이 좀 커지는, 예,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3거래일 연속해서 음봉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태고, 또 이 기간에 하락 종목 수가 계속 늘어나요. 500, 800, 1000, 1260, 1300 하락 종목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코스피는 이번 주에 이미 아예 그냥 과매도로 내려가 있고, 코스닥은 과매도 거의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보통 이 정도 되면, 이 정도까지 내려면 하루 정도 1000종목 이상 상승하고, 코스피도 상승 종목이 압도하는 날이 하루 정도는 섞이고, 그 이후에 이제 간간히 상승 종목이 늘어나는 날이 빈번해지고, 원래 그런 구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투자자들이 그냥 집중은 온통 반도체하고 자동차, 특히 이제 반도체 대형주 쪽에만 이제 자금이 쏠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되면 가격 부담이 없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자금이 좀 분산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원래 이 정도 되면 한 번씩은 이제 좀 안 오른 종목들 쪽으로도 단기적인 관심이 넘어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아직까지 그런 시도는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삼성전자 실적 오늘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죠. 매출 93조 원, 영업이익은 20조 원. 예상이 91조 원, 다음에 18조 원이 상단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내심 뭐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20조 원 이상 나올 수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뭐 20조 원 가지고 엄청나게 서프라이즈한 느낌은 아니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어떤 그 매출과 영업이익 추이를 제가 이제 엑셀 파일로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게 시장에서는 일부 진짜 100조 원이 가능한 거 맞아? 그러니까 이런 의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조 원이라는 영업이익은 이미 예상된 실적이라고 보는 투자자들도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자들은 제가 계속 같은 표현이긴 합니다만 기계적인 매도, 그러니까 일정을 맞춘 기계적인 매도가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이런 종목은 실적 발표 때 딱 날짜를 맞춰가지고 매도하는 이제 투자자들이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그런 매도가 또 20조 원은 뭐 이건 놀라운 건 아니니까 이런 매도가 나올 수는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삼성전자를 안 사고 있던 투자자들은 어떤 게 있었냐면 그게 20조 원이 말이 돼. 실제로 눈으로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도 일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 뭐 삼성전자 예상되는 영업이익을 최대 150조 원까지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이걸 또 눈으로 본 투자자들은 매수 자금이 집행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장중에 변동성이 나온 건데, 하나는 재료 다 봤다 이제. 재료 확인했어. 이렇게 보는 투자자들. 그러니까 1분기 실적까지는 일단 나는 쉴 거야. 이렇게 보는 투자자들의 매도가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덩어리에서는 장중한 때 플러스로 돌렸던 건, 이거 진짜 올해 150조 원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투자자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충돌하면서 장중에 이제 변동폭이 커지는, 예, 그런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틈에 하이닉스는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갔죠. 장중한 때 5% 넘게 올라갔는데, 투자들은 삼성전자가 저 정도면 하이닉스는 진짜 어마어마한 이익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중한 때 뭐 5% 넘게 거의 80만 원까지 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오늘까지 10일 거래일 연속해서 작년 12월 22일부터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예,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내일장에서도 올라가면 하이닉스는 역대 최장기간 상승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9거래일 연속 올라간 적 3번, 10일 거래일 연속 올라간 거는 2번인데, 이전 거래 4번을 보니까 한 달 후에 주가가 올라간 것도 2번이고 빠진 것도 2번이었어요. 그래서 뭐 연속해서 올라가서 그게 끊어졌다라고 해서 반드시 고점 치고 빠진다, 이런 건 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특이한 건 1998년, 2002년 저건 다 대형 이벤트가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 IT 버블 뭐 이럴 때 이슈였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뭐 11일 거래일 연속해서 작년 9월, 올해 12월, 그러니까 작년 9월과 이제 지금 현재까지 이런 현상이 좀 나오는 그런 특이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뉴스들을 보면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주식시장에 다시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국방 예산 50% 증액한다. 이것 때문에 이제 방산주들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늘 지수가 혼조를 마감한 이유 중에 어떤 걸 꼽는 사람들이 있냐면, 트럼프가 방산업체들 배당금 금지, 자사주 매입 금지, 그걸로 투자해. 그리고 이제 기관에서는 주택, 부동산 사지 마. 그러니까 이렇게 또 규제를 했잖아요. 이 관련된 종목들이 빠진 것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게 방산업체들한테 투자하는 얘기는 이게 자기가 지정학적 리스크 여기저기 일으키겠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무기를 많이 팔아먹으려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트럼프에 의한 어떤 변동성이 업종별로 나타나고 있고, 또 이 사람의 메시지 자체가 지정학적 문제가 계속 유발이 되겠구나, 이런 측면은 부정적. 근데 반면에 여기서 지정학적 문제에 우리나라는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여기저기 뭐 유럽이나 남미 막 여기저기 해집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또 대만하고 일본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그 다음에 대만하고 또 중국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북한하고 뭐 어떻게 되어 있는 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것 같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 투자자들이 한국이 좀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겹치죠. 그래서 불안하게 보는 시각, 안전하게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또 이 역시도 변동성 요인이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저께 이제 외신에서 나온 뉴스인데, 현대에서 로봇 만들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기사인가, 이게 구독 서비스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봇을 만들면 엄청나게 비쌀 거잖아요. 이 엄청나게 비싼 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 번에 갖고 있기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 대신에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렌탈 같은 거죠. 그렇게 가면 보급이 많이 될 거다. 그래서 로봇이 우리가 만들면 뭐해, 팔리지 않을 텐데, 이런 시각을 불식시켜 줄 수도 있다. 이런 분석, 이런 해석들도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최근에 보면 뭐 야후 금융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한국 기사가 꼭 들어가 있어요. 거의 매일.
예, 뭐 삼성전자가 대상이 되는 날, 어느 날은 뭐 현대가 되는 날, 뭐 하여튼 뭐 언제는 뭐 고려아연이 된 적도 있었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어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외국인들의 관심은 계속해서 많은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자, 주요 종목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장중에 거의 14만 5천 원까지 갔다가 뒷부분에서 이제 밀렸고, 저는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충돌도 있지만, 그래서 재료 노출 아니면은 올해 정말 150조 원 벌겠구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오늘 막 옵션 만기일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만기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만기일이다 보니까 뒷부분에서 거기에 따른 어떤 수급 변수 이런 것들도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이런 어떤 변수들이 겹치면서 이제 삼성전자 변동성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보면 거래량 거래대금이 실적 발표한 날 어제보다 오히려 줄었어요. 예, 어제보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오히려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봐서는 뭐 이게 미리 어제 좀 이제 매매할 사람들, 투자할 사람들은 투자해 놓은 상태라서 뭐 오늘 오히려 어제보다 거래대금이 확 늘어나거나 이제 그러진 않아서 뭐 털고 나갔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느낌, 뭐 그 정도까지의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방산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라갔는데, 이게 트럼프가 뭔가 자꾸 좀 여기저기 다니면서 좀 사고치고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이 좀 계속 나타나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엔터주가 이제 한알령이 어떤 형태가 됐든 시간을 갖더라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중국은 공식적으로 자기네들이 한알령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해제한다라는 메시지 자체가 안 나오는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시차를 두고 결국엔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해석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주가 이제 어제 급등을 하고 오늘 하락했는데, 장중한 때 플러스가 또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중에 오전장 특징주였어요. 자동차주가 플러스가 나면서. 이제 오후에 아마 만기일과 이런 것들을 겹치면서 밀린 것 같은데, 어제 오름폭에 비하면 뭐 조정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또 거래량도 어제 대비 엄청나게 터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세가 여기서 끝났구나 뭐 이런 느낌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오늘 탑10에서 6개 오르고 4개 빠졌습니다. 삼성전자가 16포인트 가까이 끌어내려서 지수가 이제 올라가기에는 이제 좀 어려움이 있고, 특히 이제 후반부에 밀어내는 바람에 더더군다나 변동성이 좀 커졌죠. 코스닥 쪽은 5개 이런 구도가 됐는데,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들이 플러스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주가 마이너스 나고 2차 전지가 좀 눌리고, 이런 구도가 좀 만들어졌고요. 근데 이게 좀 탑10 안에 있는 종목군들이 거의 대부분 올라가는 힘이 한번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동시효과 전까지 많이 매수했다가 매도가 많았다가 동시효과에 좀 줄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 거래가 동시효과에 좀 터진 거 영향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건 기관. 제가 금융투자 12월 배당락 날짜부터 계속 매도할 거다. 아직까지 매도 규모가 2조 원대 중반 정도? 후반, 2조 원대 중후반 정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아마 일정상 다음 주 정도 넘어가면 금융투자의 매도는 거의 큰 물량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금융투자 매도 때문에 좀 눌려있던 종목들이 조금 변화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다음 주까지는 계속 금융투자 매도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이제 어떤 변화. 다음에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10월 22일 이후에 이틀 연속 매도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들어서 퐁당퐁당으로 가고 있잖아요. 매수 매도 이렇게 퐁당퐁당 가고 있어서 사실 이런 건 좋은 건 아니죠. 예, 일관성 있는 매수가 있어야 금융투자가 매도하는 장이라서 요게 이제 금요일장에서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뭐만 매매했나 봤더니 전차군단, 삼성전자, 다음에 자동차, 그러니까 이쪽 매도가 좀 강했습니다. 삼성전자 빠졌으면 오늘 순매도가 아니었어요. 예, 순매도 4,050억인데 삼성전자가 5,300억이니까. 그 다음에 자동차주 오늘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고, 매수는 방산과 조선, 그러니까 하이닉스 매수 놓고, 그 다음에 조선과 방산주가 매수 상단에 들어가서 이제 미국 트럼프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이 좀 매수가 들어가 있는 그런 양상이었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조선과 방산. 예, 그러니까 역시 이제 트럼프 이슈. 그러니까 트럼프가 여기저기 해집고 다니니까, 그 관련된 종목을 사야 되나 보다. 이렇게 또 판단을 좀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특별한 업종의 특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뭐 알테오젠 사고 레인보우 로봇 팔고, 로봇주가 지금 매도 쪽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근데 매수가 외국인들이 최근에 반도체 매수 비율이 그렇게 높은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을 보면 반도체 쪽 종목이 매수에 여러 개, 물론 매도 쪽에도 있긴 한데 매수에 좀 많은 종목들이 평소보다는 비율이 좀 높아졌고요.
기관은 오늘 뭐 양주체가 다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한 거가 있긴 합니다만은 매도는 뭐 로봇주, 그다음에 2차전지, 대형주 쪽, 하여튼 대형 쪽 매도가 있었고 매수는 엔터주 좀 담은 거 있거든요. 엔터주 외에는 평소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엔터 플러스 반도체 뭐 이런 식 구조였잖아요. 근데 오늘은 반도체가 뭐 그래서 안에 들어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골라 매매했다. 예, 골라 매매했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발언 때문에 미증시가 조금 힘들어진 측면도 있거든요. 뭐 부동산, 방산, 에너지 이런 업종들이 트럼프 발언 때문에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정신없잖아요. 이게 이 사람이 자꾸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일으키지 않아야 되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실적이 눈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 미국의 마이크론. 근데 이게 그 엔비디아에 납품하지도 않은,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뭐 납품하는 게 있긴 있죠. 저사양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HBM4 이제 공급이 되는 뭐 그런 단계까지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20조 원 낸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평가가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도는 안 했었는데 삼성전자 눈으로 실적 보고 나서부터 오늘은 팔았지만 내일은 돌아올 거냐. 그리고 오늘 조선방산, 엔터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갔는데 이게 쭉쭉 밀고 올라간다라는 느낌보다는 그 날짜별로 그냥 골라서 매매한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관성 있는 업종이 뭐가 되는지. 근데 조선하고 방산이 이번 주에 좀 자주 등장하긴 했어요. 예, 그리고 하이닉스하고 요 구도가 이제 고정으로 가는 건지 이 부분도 잘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고객예탁금인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원래 연초에 연말에 확 자금이 들어왔다가 빠져요. 근데 연말에 들어오는 게 착시예요. 그러니까 연말 날짜, 연초 날짜에 맞춘 뭐 만기일 있는 어떤 자금들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예탁금에 들어오긴 하거든요. 근데 보면 2023년도에 그 자금이 그냥 쑥 빠져나가면서 확 줄었잖아요. 그 다음에 2024년도에도 연초에 보면 예탁금이 확 줄어드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죠. 그 다음에 2025년도에도 연초에 자금이 확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올해 조금 특이한 게 아직까지는 이제 더 봐야 되긴 하는데 생각보다 자금이 안 줄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직 더 봐야 됩니다. 이거는 적어도 한 3, 4일 정도는 더 봐야 되긴 하는데 현재까지는 예년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들어온 자금을 빼지 않고 그냥 주식 투자하려고 남겨두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단 4일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가늠이 어렵고 한 2, 3일 정도, 최소 2, 3일 정도? 그 정도 데이터는 더 봐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금이 안 빠지고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 되게 이례적인 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닥 쪽이 조금 살아날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요 흐름, 뭐 이러다가 그냥 갑자기 또, 에이,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된 거구만 하고 이제 쭉 빠져나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 데이터 코스닥 시황하고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또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